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라던 콩국수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절대 혼자 드시지 마세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71세 박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건 할머니가 그날 점심에 시원하고 맛있다며 콩국수 2그릇을 맛있게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후 갑자기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년 여름이면 건강하게 드시던 그 콩국수였습니다. 저는 3년간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온 김진호 교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여름철 콩국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콩국수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 무려 8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셨고 그중 10%가 평소 약을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콩국수가 뭐가 나빠? 단백질도 많고 시원해서 여름철 최고 아냐?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콩국수는 분명 영양가 좋은 여름 별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콩국수를 안전하게 즐기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건강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믿음에만 의존하지 않을 거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3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콩국수를 자주 드시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먼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영희 할머니는 10년째 고혈압으로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었죠. 특히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입맛이 없으셨는데 콩국수만큼은 시원하고 고소해서 잘 드셨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며 거의 매일 점심으로 콩국수를 드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 8시에 혈압약을 드시고 점심 12시에 콩국수를 드셨죠. 평소보다 조금 더 맛있게 느껴져서 2그릇을 다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오후 2시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 머리가 핑핑 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곧이어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소파에 기대앉으셨어요.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됐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혈압은 7845mmHg였습니다. 평소 13,080mmHg 정도였던 것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심박수도 분당 48회로 비정상적으로 느려져 있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액을 투여하고 혈압 상승제를 사용해서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드신 콩국수와 혈압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68세 최철수 할아버지는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인슐린 주사와 당뇨약을 매일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셨죠. 특히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족들도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무더운 토요일 할아버지가 오늘은 특별히 시원한 걸 먹고 싶다며 콩국수 전문점에 가자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식욕이 좋으셔서 콩국수를 2그릇이나 드셨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당분도 없고 단백질도 많아서 몸에 좋을 거야 라고 하시며 정말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좀 이상하다,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곧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죠. 혈당을 재보니 34mgdl였습니다. 정상 혈당이 80-120mgdl인데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즉시 포도당을 투여해서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당뇨약을 드셨고 혈당도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콩국수 때문이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당뇨약의 효과를 갑자기 강화시킨 거였어요. 마치 당뇨약을 평소에 3배 용량으로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더 무서운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심방세동이라는 심장질환으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계셨죠. 할머니도 여름이면 콩국수를 즐겨 드셨는데 특히 올해는 손녀가 할머니, 콩국수가 혈관에도 좋대요라고 해서 더 자주 드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콩국수를 드신 후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잇몸에서도 피가 나왔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왔죠.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지수가 정상의 5배 이상 높아져 있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혈과 응급처치로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도 콩국수 때문이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관련 성분들이 와파린의 효과를 급격히 증가시킨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콩국수와 약물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콩국수가 우리 몸속에서 약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첫 번째 범인 칼륨의 폭탄 효과. 콩 백지에는 무려 16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대략 820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성인 하루 권장량이 3500mg인데 콩국수 3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서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몸속 칼륨 농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여기에 콩국수로 칼륨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이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마치 혈압약을 10알씩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박영희 할머니가 바로 이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두 번째 범인 이소플라본의 이중성.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당뇨약과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인슐린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요. 쉽게 말해 인슐린이나 당뇨약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최철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평소와 같은 양의 당뇨약을 드셨는데 콩국수의 이소플라본 때문에 약 효과가 3배로 증가하면서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범인 비타민 K의 배신. 콩에는 비타민 K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보통은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차단해서 혈액이 굳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런데 콩국수로 비타민 K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지거나 너무 진해집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네 번째 범인 마그네슘의 함정. 콩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성분이에요. 특히 디곡신 같은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범인 단백질의 역설. 콩국수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보통은 좋은 일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신장 관련 약을 드실 때는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약물의 배설을 방해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약물이 몸에 축적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온도까지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국수는 차갑게 먹잖아요? 이 온도도 문제가 됩니다. 차가운 음식이 갑자기 위장에 들어가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중 타격이 되는 거죠. 또한 차가운 온도는 위장의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약물 흡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갑자기 많이 흡수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콩국수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니라 약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실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7845mmHg, 심박수 48회분. 이는 쇼크 직전 상태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즉시 의식을 잃을 수준이에요. 환자 나이 71세, 의식 저하 상태로 내원. 응급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분 마이너스 즉시 심전도, 푸착, 혈압 모니터링 시작 2분 마이너스 굵은 정맥 확보, 생리식염수 500ml 급속 투여 3분 마이너스 혈액 검사를 위한 체열, 동맥혈 가스 분석 5분 마이너스 혈압 상승제 도파민 투여 시작 10분. 첫 번째 혈액 검사 결과 확인 칼륨 수치 6.8mql 정상 3.5-5.0. 칼륨이 이렇게 높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외칩니다. 15분 칼륨 제거를 위한 특수 치료제 투여 20분 마이너스 혈압 9060mmHg로 조금 상승하지만 여전히 위험 30분 마이너스 의식 서서히 회복. 여기가 어디예요? 첫마디. 이 30분 동안 할머니는 심장마비 위험과 뇌손상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신 겁니다. 최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급박했습니다. 혈당 34mgdl-2는 뇌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수치입니다. 혈당이 30대예요. 즉시 포도당 투여. 1분 마이너스 50% 포도당 20ml 정맥 투여. 3분 마이너스 의식 상태 확인. 여전히 반응 없음. 5분 마이너스 추가 포도당 20ml 투여. 7분 마이너스 혈당 재검사 52mgdl. 여전히 위험 10분 마이너스 지속적 포도당 수액 시작 15분 마이너스 여기가 어디야? 의식 회복. 하지만 저혈당이 15분간 지속되면서 뇌손상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다행히 영구적 손상은 없었지만 만약 집에서 더 늦게 발견됐다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어요. 김영자 할머니의 경우는 가장 처치가 어려웠습니다. 지혈이 안 돼요. PTINR 수치가 8.5예요. 정상 1.0-1.2.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제한적입니다. 1시간 마이너스 비타민 K 10mg 정맥 투여 와파린 효과 중화 2시간 마이너스 신선 동결 혈장 4단위 수혈 4시간 마이너스 혈소판 6단위 수혈 6시간 마이너스 여전히 코피 잇몸 출혈 지속. 이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뇌출혈이나 내부 장기 출혈이 생기면 즉시 생명이 위험해지거든요. 12시간 마이너스 PTINR 수치 4.15 감소. 하지만 여전히 위험 24시간 마이너스 수치 2.8, 출혈 양상 호전 48시간 마이너스 수치 1.8, 출혈 완전 멈춤. 이 48시간 동안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응급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저혈당으로 인한 미세한 뇌손상이 있었어요. 이후 6개월간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전에는 신문을 다 읽었는데 이제는 한 면도 집중이 안 돼요.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혈압 급락으로 인해 심장에 일시적 손상을 입으셨어요. 이후 3개월간 심장 기능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병원 다녀온 후로 몸이 영 이상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출혈 사고 이후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액 응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져서 작은 상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출혈이 오래 지속됐어요. 이제는 요리하다가 칼에 베이는 것도 무서워요. 피가 잘 안 멈춰서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며느리는 콩국수만 보면 무서워져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라고 하셨습니다. 최철수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뭔가 드실 때마다 불안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콩국수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급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한번 겪으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족 중에 콩국수를 드신 후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혈액이 뇌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분 이내 의식이 있다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의식이 흐리다면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3분 이내 119에 신고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 콩국수 드신 후 의식 저하됐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찬물을 끼얹는 것.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1분 이내 의식이 있다면 설탕물이나 사탕, 꿀을 즉시 입에 넣어주세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2분 이내 의식이 없다면 절대 입에 뭔가를 넣지 마세요. 대신 119에 즉시 신고하고 당뇨 환자, 저혈당 쇼크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3분 이내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세요. 코피의 경우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구멍을 10분간 꾹 눌러주세요. 절대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세요. 다른 출혈의 경우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119 신고 시 와파린 복용 중인 환자 출혈 멈추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콩국수를 드시면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여름 무더위가 극심한 날 탈수 상태에서 콩국수를 드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집니다. 평소보다 위험도가 3배 증가해요. 감기나 몸살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물 대사가 불규칙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약을 바꾼 지 1개월 이내 새로운 약에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콩국수를 드시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알코올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위험해져요. 그럼 콩국수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했지만 콩국수를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여전히 훌륭한 여름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약물 복용자를 위한 안전한 콩국수 섭취법. 시간 조절이 핵심입니다. 아침 8시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점심 12시 위험 4시간 간격, 오후 3시 보통 위험 7시간 간격, 저녁 7시 안전 11시간 간격. 당뇨약의 경우 속효성 인슐린 후 2시간은 절대 금지. 중간형 인슐린 후 4시간 이상 간격. 경구 당뇨약 후 3시간 이상 간격. 양 조절의 황금 법칙. 일반인 권장량 콩국수 한 그릇 약 300ml 약물 복용자 권장량. 일종 약물 23그릇 약 200ml. 2종 이상 약물 12그릇 약 150ml. 3종 이상 약물 13그릇 약 100ml. 온도 조절법. 너무 차가운 음식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외식할 때 주의사항. 식당에서 콩국수 주문 시 꼭 말씀하세요. 저는 약을 먹고 있어서 콩국수를 연하게 해주세요. 얼음은 적게, 콩물은 묽게 해주세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해주세요. 이런 식당은 피하세요. 콩을 너무 진하게 간 곳, 얼음을 많이 넣는 곳, 1인분 양이 너무 많은 곳, 짜게 간을 하는 곳. 안전한 식당 고르는 법. 콩물 농도 조절이 가능한 곳, 반그릇 주문이 가능한 곳, 온도 조절을 해주는 곳. 이제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콩국수를 즐기고 계신 분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압약 20년 복용, 안전하게 콩국수 즐기는 이순자 73세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는 20년째 고혈압약 3종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여름마다 콩국수를 매일 드셨는데 3년 전 제가 드린 조언 후로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아침 7시에 약을 먹고 저녁 6시에 콩국수를 먹어요. 11시간 간격을 꼭 지키죠. 그리고 예전에는 2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작은 그릇으로 한 그릇만 먹어요. 할머니는 직접 만든 특별한 레시피를 사용하세요. 콩을 하룻밤 불린 후에 첫 번째 삶은 물은 다 버려요. 그 다음에 새 물로 다시 삶아서 갈아요. 그러면 칼륨이 많이 빠진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물을 1.5배 더 넣어서 묽게 만들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3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잘 먹고 있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여름마다 시원한 콩국수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건강하게 콩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뇨약 15년 복용, 혈당 관리하며 콩국수 즐기는 박철민 68세 할아버지. 박철민 할아버지는 인슐린 주사와 경구 당뇨약을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콩국수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콩국수가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아예 먹지 말까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콩국수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배운 후로는 안전하게 드시고 계세요. 저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4시간 후에 콩국수를 먹어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로 식전, 식후 혈당을 꼭 재요. 양도 평소의 절반만 먹고 오이 무침이나 두부구이 같은 반찬을 더 많이 먹어요. 특별한 관리법도 있으세요? 콩국수 먹기 전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요. 그러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리고 콩국수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서 200mgdl을 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2년간의 결과.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8%로 좋아졌어요. 콩국수를 포기하지 않고도 당뇨 관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콩국수를 먹을 수 있어서 여름이 즐거워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을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국수는 독이 아닙니다. 약과의 만남이 위험한 것입니다. 콩국수 자체를 나쁜 음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약물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입니다. 칼륨이 혈압약 효과를 급격히 증가시킴.
이소플라본이 당뇨약 효과를 3배로 강화시킴. 비타민 K가 혈액 희석제와 충돌을 일으킴. 차가운 온도가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침.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기가 아닌 현명한 조절이 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 사례들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안전하게 콩국수를 즐길 수 있어요. 시간 조절 약 복용 후 최소 3-4시간 간격. 양 조절 평소의 절반에서 2분의 3 수준. 온도 조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말고 실온에서 30-40분. 농도 조절 물을 1.5배 더 넣어 묽게 만들기.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90% 이상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관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가족들은 콩국수 섭취 후 2시간 동안 상태 관찰, 정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으로 안전성 확인,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성공 경험을 기록해서 안전한 패턴 만들기.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안전하게 콩국수를 드시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약을 드시는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보여주세요.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댓글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3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런 예방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게 콩국수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